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졌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 한 단어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내내 하락 흐름을 보이다가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나란히 0.13%씩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 내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FOMC 회의록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어두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상승폭을 크게 키워나가면서 장중에 기록했던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FOMC 회의록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먼저 살펴보고 엔비디아 실적 체크해 보겠습니다. FOMC 의사록은 사실 이전에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과 크게 다른 기조는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면 안 되고 금리 인하로 이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에서 몇 명의 위원들이 의견을 냈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함께 보시죠. 시장의 매출과 EPS 기대치를 모두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 워낙에 기대치가 컸다 보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언제쯤 둔화될 것인가 그 부분을 미리 좀 앞서서 걱정을 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아주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고 가이던스 역시도 좋게 나왔습니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3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 상존하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의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이전보다 낙찰금리가 더 높게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되시죠. 그만큼 국채가에 대한 매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과연 20년물 국채 입찰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남아있는 국채 입찰 결과들 어떻게 나오는지 더욱더 짚어보도록 하겠고 인텔은 간밤에 중요한 이야기를 내놨는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칩 계약을 했고 그를 통해서 파운드리 우리 연말부터 1.8나노 양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과연 삼성전자와 TSMC에 대항해서 인텔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우리 투자자분들도 역시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월그린 부츠를 밀어내고 다우존스 지수의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편입이 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제프 베이조스 계속해서 차익 실현해 나가고 있는데 2월 한 달 동안에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내놨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9%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알파벳은 이미 제미나이를 공개한 바가 있는데 이건 폐쇄형 AI 모델이었고요. 오픈소스 AI 모델 젠마를 또 추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간밤 주가는 1% 정도 상승 흐름을 그리면서 움직여줬습니다. WTI 원유 선물 1%가량 오르면서 77.9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동안 S&P 500 지수와 미국 증시 전반을 끌어올렸던 M7 종목 헤지펀드사들은 속속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별과 뜨는 별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별의 대표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헤지펀드사에서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 M7 종목 중에선 앞서서 살펴봤던 다우존스 편입이 확정된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뜨는 별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것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부터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은 어제 더욱더 짙었던 것 같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다시 70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빅스 지수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정말 티핑 포인트에 다다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함께 보시죠. 실적,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184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409%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력 산업인 GPU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게이밍 매출도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전년 대비로는 56%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이던스일 텐데 가이던스 시장에서는 22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8%에서 9%가량 높은 240억 달러의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젠슨 왕 CEO가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콕 집어서 했습니다. 우리 지금 미국의 첨단 반도체 칩 규제로 인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좀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업, 산업 할 것 없이 AI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중국 매출은 줄었지만 수요는 탄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의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형 클라우드, GPU 전문 기업,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모두 AI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 만한 이슈도 하나 간밤에 나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반도체 경쟁과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기대가 좀 무색하게 미국이 당장 규제를 좀 누그러뜨릴 의도는 없어 보이는 것이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이후에 중국의 SMIC에 대해서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 이 붐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살펴볼 만한 실적도 가지고 왔는데요. 시놉시스는 IP 기업입니다. 간밤에 정규장에서는 0.8%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3%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분기 매출을 보여주면서 일단 실적 자체도 좋게 나왔고요. 앞으로의 컨센서스도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내놨는데 여기에 더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텔과도 손을 잡고 인텔의 파운드리의 협력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버티브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열 처리를 위해서 그 냉각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버티브는 5.6%가량 실적 발표 이후에 정규장에서 빠졌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또 역시 시간외에서 4%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버티브 역시도 물론 실적 자체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됐는데 일단 버티브를 담당하고 있는 월가 애널리스트의 92%가량은 버티브에 대한 가이던스가 좀 실망적이었다고 해도 앞으로의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 투자 의견도 매수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이 네 글자가 장악력이 가장 커 보입니다만 우리가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겁니다. FOMC 의사록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대부분 위원들은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의 위험을 언급을 했습니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한 셈이고요. 인플레이션의 2% 목표치까지 꾸준하게 물가가 잡히는 것이 확인이 돼야만 우리가 정책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의 경우에만 지금 현재 정책이 지나치게 제약적이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낸 거고요. 일부 위원들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이후에도 양적 긴축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서비스 물가가 관건일 텐데 리치몬드 연은의 토마스 바킨 총재 원래는 중립 의원이었는데 최근에는 매파로 확실하게 돌아선 모습입니다.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끈적하고 지금 미국 경제는 소비가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착륙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은 아직 멀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까지 오늘 시장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갓비디아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오늘 엔비디아 눈높이가 워낙 시장에서 높게 형성됐기 때문에 충족해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안적인 성격으로 중국 소비나 바이오나 환율 이런 것들을 준비했다가 들어오기 전에 엔비디아 반응 보고 다 바꿨습니다.
이제 UBS에서 원화 베팅 리포트를 조금 전에 내서 그 점도 여러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 오늘은 메인 줄기를 시장 위험 요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서 그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쁘게 정리하고 들어왔는데요. 엔비디아 매출, 순이익 모두 폭증을 했죠. 사실은 매출은 한 작년 대비했을 때 2배 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도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져 있었는데요. 그걸 훨씬 웃돈 실적, 순이익이 770% 정도 폭증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데이터 센터도 4배 뛰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 연관해서 볼 만한 게 무엇인가 한 판으로 보기 쉽도록 다시 정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당잠사에서 각 종목별 사업 영역까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이 정도의 아마 시세 분출이 장 초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HBM 밸류체인과 시장에서 테마성 움직임으로 이제 분류하는 종목들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젠승환 CEO 입에서 지금 AI 때문에, AI 덕분에 GPU의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찍어내는 족족 팔리고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또 AI 쪽에서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소프트웨어까지 저 구석에 넣기는 했습니다. IP 보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은데, HBM 밸류체인 IP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D램용 IP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그 비디오용 IP, 뭐 자율주행 IP 이런 쪽이라서 여기 아래 시장 분류 테마에 넣습니다. 자,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메인스트림은 HBM 밸류체인이죠. 자, 어제 시장 보겠습니다. 이익 실현과 추가 매수 그 사이를 움직이는 양상이었습니다. 눈치를 많이 봤죠.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아직 강력하게 시장 상방이나 하방에 중심을 잡고 베팅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장중에 연출됐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잘 가다가 막판에 쭉 미끄러지는 양상이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의 영향이 컸죠. 공중부양하다가 수직 낙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25% 오르다가 뭐 종가는 마이너스 18% 가까이에서 멈췄으니 위아래 변동폭이 얼마예요? 예, 굉장히 이제 높은 롤러코스터의 흐름 나타냈습니다. 뭐 그동안 계속 짚어드렸다시피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은 워낙 위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드렸고 아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5위까지 장중 갔다가 8위로 종가를 썼습니다. 그나마 하단이 좀 막혀있는 모습은 중국의 영향이었는데요. 중국 금리 인하 조치가 나왔는데 LPR이 거의 기준금리격이라고 여겨지죠. LPR 5년물 인하에서와 서프라이즈다라고 했는데 1년물 건드리지 않아서 그 실망감으로 당시에는 바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시차 공격이었던 건지 어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홍콩 항생지수 모두 1%, 한 2%이 안팎에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매도하지 마,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이니까 가능하죠. 중국의 주가 부양 의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나마 이제 하단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PBR은 새로운 대부분 나왔죠. 2월 26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의 발표 일정을 앞두고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데요. 그 와중에 삼성생명은 어제 또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홀로 경신했습니다. 그 실적 발표 있었는데 실적도 좀 잘 나오기도 했고 우리 주주환원 강력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제 저 PBR주는 주주환원 정책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갈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그 힌트를 여겨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종목들만 기입을 해봤습니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22일, 현대해상 23일 여기에서 컨퍼런스 콜 때 코멘트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어제 상승했던 테마주들, 섹터들, 2차 전지, 바이오, 방산, 조선기자재인데 바이오는 HLB 형제들이
흐름이 좋습니다. HLB는 코스닥 시총 3위까지 등극을 했지만 시간 외거래에서 차익 매물 출회로 하락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방산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약 소식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방산 업계가 고대하고 기다렸던 일종의 수출을 잘 하기 위해서 보조가 나와야 되는 수은법인데요. 7분 응선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권은 해외 세일즈 원전이랑 방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끝까지 통과되는지는 보셔야 하는데 증액 규모 25조 정도 법안이 기재위 소위는 통과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도 어제 흐름은 좋았고요. 2차 전지 좀 자세히 볼까요?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어제 다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주가 차별화가 그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내용들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시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가이던스 목표치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리튬 가격 바닥론이 그래도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을 요즘 하고 있죠. 가격의 하락세는 멈추고 있습니다. 아직 큰 폭의 반등이 리튬 선물 시장 쪽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락은 좀 멈췄다는데 시장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서도 개선세가 나왔죠. 2년 만에 최악인 양극재 쪽에 수출 데이터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반응 함께 보실까요? 최근 3개월간의 주가의 흐름 보면 셀 3사는 마이너스 10%, 양극재는 한 3% 정도밖에 못 올랐는데 전해액이 190%, 전구체가 160%, 전고체가 65% 정도 올랐습니다. 장비 부품이 한 14% 정도 올랐죠.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죠? 그 차별화의 배경은 FEOC가 지금 가르고 있죠. 미국 전기차 보조금 타고 싶으면 중국 손절해라는 골자고요. 규정,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규정이고 거의 이제 중국이죠. 중국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거 셀도 쓰지 말고 부품도 쓰지 말고 2025년부터는 추출 처리 재활용된 핵심 광물도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셀 기업들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산업 탈중국 수혜주 그동안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 전해기 시세 분출이 먼저 나오다가 어제는 이쪽도 같이 움직였죠. 하나증권에서 투자 전략 어제 올려서 같이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책 수혜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사 수혜 기대감 이런 쪽은 괜찮다라는 의견과 함께 두 번째 차세대 프리미엄 기술에도 주목을 해야 한다. 전고체, NT를 꼽고 있고 관련 종목들 이렇게 하나증권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존 기술인데 이런 쪽은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이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나오다가 점차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겠죠. 성장은 성장인데 성장의 눈높이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인하하는 쪽, 좀 싸게 파는 쪽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LFP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쪽에 투자 전략 집중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들 저렇게 꼽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페낫괴 시리즈 계속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또 한 가지의 골자가 지금 패시브 자금입니다. 이 패시브 자금의 영향력이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우리 시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 하는데요. MSCI 이제 다음 시선은 5월로 향하게 됩니다. 정기 변경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4차례 MSCI는 진행을 하는데 5월이랑 11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리뷰 때는 편출입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곤 하고요. 발표는 5월 14일. 그런데 최근 보면요. 이게 자금이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시장은 벌써 5월 MSCI 후보군들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과 유동시총을 계산해서 표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계속 이 시총 허들 5조 원 넘는 기업이 무엇인가? 5조 근처에 있는 기업은 무엇인가? 관심권에 두고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시총 넘어가면 이제 유동시총까지 허들을 넘어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유동시총은 충족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정도가 좀 약하긴 하죠. 종목 보실 때 이제 신성 델타테크는 파란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편입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MSCI 때 시총이랑 유동시총 둘 다 충족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과하게 급등을 한 종목은 좀 그 관심권에서 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앞서서 초전도체하고 이런 패시브가 두 개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그 관심사권에 들어간다면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수급 상황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 유동시총 부족, 이 다음 패턴에 관심권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같이 챙겨드립니다. 자, 돈 들어온다. 두 가지 포인트 눈에 띄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ASML 예전에 투자했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7천억 원 투자해가지고 6조 원 회수한 것으로 업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8배 수익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 어디에 들어갈까? 다른 쪽에 투자를 하겠죠. 최근 삼성전자 HBM과 3나노 공정에 투자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도체 볼 것이고 다음으로 미래 성장 준비를 위해서 투자를 할 텐데 최근 힌트는 로봇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일에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 상정 안건 논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죠. 이 안에서 사회이사 선임에 로봇 전문가 선임했다라는 점, 로봇의 진심이겠구나라는 것도 힌트를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APR, 그 뷰티 디바이스, 집에서 미용 관리할 수 있는 기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청약 뜨거웠죠. 굉장히 큰 금액이 집중이 됐는데 청약 끝나고 14조 원은 환불이 어제 됐습니다. 자, 14조 원 이제 들어간 그 자금을 보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또 다시 주목을 하게 될까가 한 가지의 포인트인데 3월에도 다수 청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올해는 두 번째 조단위에 HD 현대 마린솔루션 상반기 상장 예정이라서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고 현물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HD 현대 지배구조가 굉장히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 37% 가지고 있고 비상장 계열사들도 꽤 괜찮죠. 현대 로보틱스 90%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 키워드로 본다면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하고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은 62%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죠. HD 현대 오일뱅크까지 챙겨드립니다. 당잠사였습니다.